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가면서 적금보단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죠. 실제로 요즘엔 일반 적금보단 ISA 계좌나 IRP, 연금저축 계좌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뱅크런이 터질 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온다면 이런 계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은행 적금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든 ISA 계좌나 IRP 계좌, 연금저축 같은 계좌 속 돈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시나리오지만 우리 역사에 없던 일도 아닙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수많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았고, 2008년 리먼 사태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마비되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인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도 뱅크런 사태가 있었죠. 다행히 이런 금융위기 사태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어서 금융회사가 망해도 한 금융기관당 최대 1억 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보험처럼 국가가 일정 한도까지 내 돈을 지켜주는 장치죠. 그리고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서 갑자기 돈이 마를 때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은행들에게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국은행이 꿀시장에 돈을 풀고 채권을 매입하면서 은행들이 연쇄로 쓰러지지 않도록 버티게 했던 사례가 있죠.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는 혹시라도 금융회사가 부실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정해둔 시나리오대로 정리 절차를 가동합니다. 미리 경고를 주고 상황이 나빠지면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건강한 금융사에다가 자산과 부채를 넘기는 방법으로 예금자나 연금 가입자의 돈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문제 회사만 퇴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웬만한 예금은 물론이고 90% 이상의 금융상품들은 뱅크런이나 경제 위기가 터져서 아예 돈이 증발하진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만든 ISA 계좌나 IRP 계좌, 연금저축 같은 특별 계좌들은 그 안에 어떤 상품을 들고 있냐에 따라서 보호되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가 있겠죠. 먼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ISA 계좌나 IRP, 연금저축 계좌는 모두 세금 혜택을 주는 껍데기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 안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서 굴리면 일정 조건 안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통장이죠. 하지만 각각 쓰임새와 가입처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부르는 만능 절세 계좌입니다. 말 그대로 한 계좌 안에다가 예금, 펀드, 주식, ETF 등등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이에요. ISA 계좌는 은행과 증권사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둘의 형태가 좀 다르죠. 은행에서는 ISA 계좌를 보통 신탁형이나 1인용으로 운영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은행 직원이나 운용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방식이죠. 은행 ISA 계좌는 주로 예금이나 단순한 펀드, 채권같이 원금 보존 위주의 상품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증권사 ISA 계좌는 중개형 ISA라고 해서 통장을 개설만 하고 투자 상품은 내가 직접 매매하죠. 증권사 ISA 계좌에선 국내외 주식, ETF, 리츠, 채권까지 자유롭게 담을 수가 있어서 공격적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죠.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담고 3년 이상 유지하면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거의 안 매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이고 그걸 넘는 수익도 9.9% 분리과세로 끝이 나죠.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는 국내 투자 상품으로 투자를 하면 금융소득은 최대 49.5%까지 세금이 붙을 수가 있는데 ISA 계좌를 통해서 매매를 하면 이자와 배당, 매매 차익에 대한 상당 부분을 면세해주거나 저세율로 돌려주는 거죠. 결국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ISA 계좌를 사용하면 손해지는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IRP 계좌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죠. 이것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에서나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별로 약간 특징이 다른데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가입하면 보통은 예금이나 원리금 보장형 위주로 운용하고 기업 퇴직금도 굴리는 통장이라 안정성이 높은 편이고요. 반대로 증권사 IRP는 다양한 국내외 펀드, ETF, 리츠들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이나 채권형 펀드에 투자해서 글로벌 자산 배분하기에 아주 유리하죠. 그리고 보험사 IRP 계좌는 연금 보험이나 변액 보험 형태로 가입돼서 보험이면서 동시에 연금의 성격이 섞여 있어요. 약간 보험 상품에 가까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식이죠. IRP 계좌의 최대 장점은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 펀드와 합쳐서 1년에 납입한 돈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죠. 대략 납입한 금액의 13.2% 또는 16.5%를 돌려받는데 정부가 세금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은퇴 자금을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만든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정부가 혜택을 주는 만큼 조건도 붙습니다. IRP 계좌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돈을 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중간에 깼다가는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 공제 혜택을 다 토해내고 추가로 16.5% 기타 소득세까지 물게 됩니다. 그리고 IRP 계좌 안에서는 정부가 투자 한도까지 정해뒀어요. 위험 자산은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가 있고 나머지 30%는 반드시 예금이나 국공채 같은 안전 자산으로 채워야 되죠. 아무리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해도 IRP 계좌 안에서는 100% 주식 몰빵이 불가능하도록 장치를 만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개인연금을 위한 통장입니다. 연금저축은요,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보험사에서 만들면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상품 형태예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라고 불리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연금저축펀드인데 펀드 투자형 계좌입니다. 이 세 가지 계좌 모두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연금저축만 있으면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고 IRP 계좌랑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IRP 계좌와 마찬가지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바로 안 떼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 저율 과세를 합니다. 세금 부과를 뒤로 미루고 그리고 나중에 세금을 낼 때도 아주 낮은 세율로 떼가기 때문에 복리효과로 돈을 불리기 아주 좋죠. 그리고 연금저축도 정부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함부로 깨게 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5년 미만으로 유지하고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거를 모두 토해내야 되죠. 어쨌든 이런 세제 혜택 계좌 안에는 도대체 어떤 금융상품들을 담게 될까요? 정말로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자산입니다. 은행예금, 적금, 증권사의 발행어음이나 판매조건 부채권 같은 게 있죠. 특징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장의 주체가 금융회사일 뿐만 아니라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1억 원 한도까지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보험성 자산입니다. 이것도 원금이 보장되거나 최소 확정 이율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와 유사하게 보험계약자 보호를 받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사가 망하면 해약 환급금이나 연금액을 1억 원 한도로 대신 지급해주는 장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펀드, ETF, 리츠, 주식 같은 실적 배당형 투자 상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원금 보장이 없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운용되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전적으로 투자자가 감당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투자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한 가지 보호 장치가 있다면 투자한 내 자산은 운용사나 수탁은행이 따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증권사에서 펀드를 샀다면 그 펀드 자산은 수탁은행에 별도로 예치가 되어 있고 운용사가 굴리는 겁니다. 내가 은행에서 해외 펀드를 샀어도 마찬가지로 내 자산은 그 은행 계좌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수탁기관에 있죠. 그리고 주식과 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 명의로 보관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가 망해도 내 펀드나 주식 자산은 그 회사 재산과 분리가 되어 있어서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걸 내 ISA 계좌나 IRP 계좌에 어떻게 담았느냐에 따라서 경제위기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서 ISA 계좌라고 해도요, 은행에서 만든 ISA 계좌라면 예금성 상품이나 채권형 펀드 위주로 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와도 기본적으로 예금은 원금 보장이고 보험공사가 지켜주니까 큰 손실이 없겠죠. 반대로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계좌에다가 미국의 기술주나 S&P 500 ETF만 가득 담아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위기가 오면 당연히 계좌가 출렁이고 어쩌면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즉 ISA 계좌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고 어떤 상품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제 혜택 계좌에서 주식이나 ETF를 투자했는데 은행이나 증권사가 망한다고 해서 내 주식이 증발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외부 수탁기관에 안전하게 보관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될 건 투자하는 상품 자체의 가치죠. 만약에 은행이나 증권사가 망할 정도로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면 한국 주식이나 ETF들은 대부분 폭락할 텐데 만약에 ISA 계좌에다가 코스피 200 ETF나 한국 주식들 위주로 투자를 해놨다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미국 주식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환차익 이득을 보거나 어느 정도 하락폭은 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은행이나 증권사가 망한다고 해서 내 ISA 계좌나 IRP, 연금저축 계좌가 통째로 증발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투자한 주식이나 ETF는 그대로 있다고 쳐도 증권사 계좌에서 나중에 주식을 사려고 남겨둔 현금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이 돈도 법적으로 예금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은행 예금처럼 1억 원까지는 원금 보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 계좌에 총 3억이 있는데 이 중에 2억은 주식을 사놓은 상태고 1억은 나중에 매수하려고 현금으로 대기하고 있었다면 대기 중인 현금 1억 원은 원금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CMA 계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증권사는 고객 예탁금을 그냥 두지 않고 보통 CMA 계좌를 운용하거나 신탁 계정으로 따로 보관합니다. CMA 통장은 증권사가 고객 돈을 단기적으로 운용해서 이자를 조금 더 주는 통장인데 종류에 따라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CMA 계좌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 종합금융형 CMA는 1억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반면에 RP형 CMA는 고객 돈을 채권에 투자하는 거라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죠. 만약에 보호가 안 되는 형태로 증권사에 현금을 놔뒀다면 증권사가 망할 때 그 현금은 반환 채권이 됩니다. 즉 파산 절차에서 다른 채권
채권자들이랑 같이 배당을 받아야 되는 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아예 돈이 증발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금융사로 이관하거나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경제 위기로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내 돈을 아예 못 받거나 내 돈이 증발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서 원금이 보호가 되는 경우에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한 상품들이고요. 원금이 보호되지 않는 상품들은 주식, ETF 같은 상품들인데 이런 상품들도 증권사가 망한다고 해서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외부 기관에 잘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어떤 상품에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ISA 계좌나 IRP, 연금저축계좌로 투자를 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흔들려도 크게 타격받지 않을 자산들로 투자를 해야 되죠. 대표적으로 S&P 500이나 한국이 아니라 해외자산 ETF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버리지를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같은 세제혜택 계좌를 굴리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상품들이 어떤 상품들인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0% 한국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 자산들이라면 내가 투자한 자산들이 증발하진 않더라도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큰 폭락을 맞게 될 겁니다. 심지어 그때는 원화의 가치도 폭락하기 때문에 피해가 2배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세제혜택 계좌를 쓰더라도 그 안에다가 어떤 상품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더 경계해야 됩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